입문자를 위한 세력과 개인의 구분을 위한 거래량 기초 인트로 영상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분석 4대 툴이죠. 차트 생성 순서 중에 이제 거래량 캔들 이평선인데 물론 중간에 보조 지표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이제 보조 지표를 뺀 수급까지 해서 4대 요소인데 이제 4대 툴로 이제 형성이 된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심플하게 단순화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드리고요. 차트 생성에는 3대 요소가 있죠.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죠. 물론 중간에 뭐가 있다? 보조 지표가 존재합니다. 자, 보조 지표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의 위치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꺼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기술 분석은 먼저 4대 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기술 분석, 즉 차트 분석이라고도 하죠.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평선의 산술적 의미와 흐름이 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로 표현을 하면 더 접근성이 뛰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먼저는 산술적 의미와 흐름 그 부분이 먼저 필요로 하다. 그래야 주가의 흐름, 이평선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요. 거래량, 즉 이제 거래량이 최초죠.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 3일선 기준으로 먼저 한번 잠깐 이평선이요. 이평선을 보았을 때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 캔들, 산술적인 의미입니다. 캔들, 종가, 하브, 평균이죠. 하브 평균값입니다. 산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자, 3일선은 무엇인가요? 저가 매수세라고 하죠. 그리고 추세가 짧기 때문에 3일이니까 단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추세선. 자, 그리고 이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3일 동안의 평균값이라 변동성이 심하다. 즉 대응은 짧은 대응을 해야 한다. 짧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21선은 무엇인가요? 세력선이라고 하죠.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20일 동안에 캔들 종가 합의 평균값이죠. 또는 사람이 하는 일로 표현을 하면 20일 동안 이 해당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또는 매집 가격으로 표현을 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세력의 의도와 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로 해야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연습하고 이러한 습관이 있어야만 세력의 의도와 심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량 최초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발생이 되어야만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즉 거래량이 발생해서 캔들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거래량과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1차 선행이라고 해요. 제가 표현을 했을 때 1차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한 지표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평선은 1차 선행인 거래량과 캔들, 물론 보조 지표도 후행성으로 따라오지만 어떻게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래량과 캔들로 인해서 이거를 2차 선행, 2차 후행이죠.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떨지? 2차 후행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제 실적주의 경우에 수급으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수급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테마나 또 급등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량과 캔들, 이평선, 차트 생성 3대 요소로만 판단의 근거로 가지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무엇이 있을까요? 세력과 개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 할 수 있는 거, 변동성 공급이죠. 이야기 드렸지만 변동성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래량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무엇을 변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이 두 개로 개인들에게 공포와 또는 욕망을 주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량 거래, 즉 변동성 공급이죠. 이거는 또 하나의 대량 거래죠. 두 번째 대량 거래량, 즉 이거는 거래 대금이라고도 하죠. 거래 대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세력만이 가능한 거, 개인이 아닌 세력만이 가능한 거, 상한가 만들기, 급등이죠. 급등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만 횡보는 세력만이 가능하죠. 즉 이왕이면 협폭의 횡보. 여기 횡보에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A, B로 나눌 수 있어요. 횡보는 두 가지인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개인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주 하는 실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룰이죠. 국룰.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신기한 마법 같은 존재죠. 즉 개인이 자주 하는 실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패닉, 공포를 또는 욕심으로 인한 미안합니다. 욕심이죠. 막 상한가를 갈 듯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변동성을 줌으로써 욕심으로 인한 매수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거기가 상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패닉이죠. 즉 공포죠. 공포로 인해서 어떻게 투매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것 또한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러한 세력과 개인의 구분이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기술 분석이죠. 4대 툴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충분히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또는 매수를 해야 될지 여부, 매수의 기준도 있고 매도의 기준도 있지만 최대한 분할 매도를 통한 수익률을 휘둘리지 않는 거죠.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세력과 개인의 구분을 위한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큰 수익도 수익이지만 심리적인 근육이죠.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황적인 부분 또는 재료 또는 그러한 재료와 호재가 연속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잘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